자, 4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피의자의 변호인도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지요. 동그라미. 2번. 자, 신문 방법의 위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부당함을 이유로는 이의제기할 수 있죠. 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승낙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의제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디귿번.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 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아니 되겠죠. 동그라미. 자,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면 이것은 위수증이 되는 것임으로써, 즉 변호인 신문권 참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신조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동그라미. 자, 변호인 피의자 신문에 참여에 관련된 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로 불복할 수가 있고, 검사 처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준항고입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 43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이거 했죠?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한 피의자 된 신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자,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되고, 자, 메모장, 상담,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되고 메모를 허용해야 됩니다. 자, 3번도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에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퇴실을 명하였다면 역시 변호인의 정당한 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죠. X. 자, 변호인은 신문 후에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가 있고, 자, 기록에 이런 것들을 편철을 하면 됩니다. 4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풀었죠? 옮겨 앉으라고 지시했는데 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공범으로 가담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 갖고서는 제한할 수가 없어요. X. 자, 3번. 자, 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나 신문 참여를 제한 내지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것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누구다? 당의 법무법인이죠. 그래서 당의 법무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담당 변호사인 개인은 준항고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법인이기 때문에. 자, 피의자는 구금된 피의자는 보호 장비를 착용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칙적으로. 누가 보호 장비 착용을 강제당하나요? 거기서 난동 부린 친구들. 징벌을 받게 되면 보호 장비 착용이 강제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피의자는 이런 것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교도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교도관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45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A가 강도 혐의로 구속되자 배우자 C는 A 반대에도 불구하고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B는 경찰 D에게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경찰 D는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참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조서를 작성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앞에서 관련된 판례 좀 본 적이 있었고. 자, 1번. B는 의사에 반해서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A에게는 선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효과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 독립하여 독립대리권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의사에 반해서도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B는 피의자 신문 참여 거부 처분을 취소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걸 뭐라 그래? 이 경찰관의 행위잖아요. 경찰관의 지금 참여를 인정해주지 아니한 경찰관의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항고라 합니다. 준항고. 준항고, 즉 형소법 417조에 따라서 준항고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준항고 필기 해두시고. 자,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한다면 그 절차에서 B는 A에 대한 피신 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거죠. 서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A에 대한 피신 조서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변호인 참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위수증이 되는 것이므로 증거 등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에서 배운 적 있죠? 이 좋은 문제네요. 자, 4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우리 형소법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승인 필요 없다 그랬죠. 3번. 검사나 경찰은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아니고 준항고. 준항고. 즉 경찰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검사, 경찰은 피의자,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고용주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용주가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배 직형만 되는 거죠. 피의자, 변호인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법배 직형만 들어갑니다. 고용주 빠집니다. 자, 47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검사, 경찰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신조서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만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위수증이 되어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의무적. 자, 2번. 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 진술할 수가 있는데 다만 신문 중에요. 요 부당한 방법 있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이의제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제기는 승인을 요하지 않지만 이 부당한 신문 방법이 아닌 그냥 의견 진술, 단순한 의견 진술일 때는 바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당한 방법일 때는 바로 이의제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권자는 요 피의자 변호인 빼고 나머지가 이제 법배 직형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뭘 제기할 수 있다? 준항고. 준항고 제기할 수 있다. 어디에? 법원에. 48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번입니다. 1번. 자,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죠. 동그라미. 참여권은 구속 불구속 가리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법배 직형이라 했잖아요. 동그라미. 2인 이상의 때에는 검사, 경찰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피의자죠. 피의자에게 지정권이 있고 지정이 없을 때 이제 검사, 경찰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뒤 바뀌었네요. 자, 의견 진술은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진술 거부권 행사를 종용 하는 경우에 수사가 방해된 때에 해당됩니까? 변호인이 그래요. 피의자에게 그거 해라. 그건 너의 권리다라고 행사할 것을 종용한 것이 수사에 방해를 하는 겁니까?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건데 진술거부권 제도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방해가 아니죠. 자,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까? 안 되죠.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그치 나오잖아.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거지. 피의자는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 행사를 써라. 권고하는 것은 이 변호인의 진실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49번 가죠. 49번은 형소법입니다. 형소법 문제이기 때문에 전증률 다 보셔야 돼요.
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 자, 하나씩 볼까요? 일체, 개개 전부 다 포함됩니다. 개개도 돼요. 일체, 개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요거 불이익을 받는다가 아니라 받지 않는답니다. 동그라미.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 증거로 쓴다 못 쓴다? 쓴다. 아니한다가 아니고 쓴답니다. 사용된다는 것. 이 부분 틀렸죠? 신문 받을 때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당연히 고지를 해줘야만 됩니다. 봐, 여기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영상 녹화로 들어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2번. 1번 가죠. 영상 녹화물은 기억 환경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생시켜서 시청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피의자 변호인에게 영상 녹화물을 재생 시청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진술일 때는 서면 첨부하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영상 녹화 완료됐잖아요. 그럼 무조건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야 돼. 요구가 들어와야 이것이 재생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 지문도 출제가 여러 번 된 적이 있으니까요. 알아두시고. 자, 3번.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녹화는 법정 대리인이 이를 원치 아니한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는 그때는 촬영을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이제 친권자정 일방일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원치 아니하면 안 한다는 그런 조문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참고인 진술은 영상 녹화 뜰 수 있지만 참고인 같은 경우는 동의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필요 없지만 참고인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5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 영상 녹화 뜰 수 있죠, 피의자? 동의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 과정 영상 녹화 들어가면 됩니다. 자,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기명 날인 서명 받으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 재생해서 시청하게 하면 됩니다. 자, 3번. 아닌 자 같은 경우에는 진술 영상 녹화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아닌 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죠. 성폭력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거부할 경우에 촬영해서는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하려는 경우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으라. 동의 필요 없다 했습니다. 완료된 이후에 피의자 변호인에게 영상 녹화물을 재생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 재생 시청이고요. 그리고 이 진술일 때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영상 녹화 첨부한다. 삭제하고 영상 녹화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해설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서면으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2번 질문 잘 받으세요. 자, 해설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거 나와 있죠? 요구가 들어오면 재생 시청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들어오잖아요. 이의 진술하면 그 밑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의외로 잘 나와요. 요 2번 꼭 좀 알아두시고. 자, 3번 갑니다. 자, 영상 녹화물은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영상 녹화물은 독립적인 증거로 쓸 수가 있을까? 안 됩니다. 기억 환경밖에 안 돼요.